네, 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비즈니스 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돈과 관련된 얘기들, 표현들 보겠습니다. 뭐 자산이라든지 빚, 그리고 대출 뭐 이런 얘기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표현은 고액 자산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면요. 네, high 다음에 net wor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et은 순수하다 이런 뜻이죠. 순수, 순전. 그래서 순전한 자산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high net worth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worth는 우리가 잘 아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말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쓰이는 그 worth죠. 그래서 net worth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말로 따지면 순자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high net worth population 이렇게 얘기하면 고액 자산가 이런 의미가 되죠. 네, population은 이제 인구라는 뜻이지만 이제 여기선 사람들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때 high net worth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유명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를 말할 때 누구누구 net worth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구글에서 유명인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넷워스 이렇게 쳐보면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관련 사이트들이 관련 정보가 뜨죠. 그래서 넷워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리퀴드라는 단어를 쓰면 되죠. 리퀴드는 이제 액체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물이 흘러가듯이 잘 흐르는 그런 자산, 그러니까 바로바로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리퀴드 에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수월한 자산을 리퀴드라는 단어를 써서 리퀴드 에셋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현금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 자산은 네, 여기 어떤 단어를 넣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네, fixed라는 말을 씁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fixed assets라고 하면은 보통 뭐 고정자산 같은 거,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 같은 거, 설비 이런 것을 얘기하죠.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설비나 부동산 같은 것을 fixed asset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property가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리얼 에스테이트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property라는 말로 훨씬 잘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인데요. 네, 말씀드린 property가 나와 있죠. real estate 말고 property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어떤 여러 투자처에 묶여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현금화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네, tied up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누가 바쁘다라고 할 때 I'm tied up with a lot of work 이런 식으로 많은 일에 묶여 있어서 바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뭐 재산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tied up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얘기가 나오는데 한도라고 되어 있죠. 한도. 네, 크레딧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신용도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낮고 이 말하자면 그 맥시멈이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어떤 선이 있어서 상한선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신용의 가장 높은 지점, 높은 선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도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도가 다 차도록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용카드를 쓴다고 할 때는 max out my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max 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max가 되도록 했다. 이제 그런 의미의 구동사죠. 그래서 크레딧 라인의 그 상한선까지 다 차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max out이라는 표현 쓰시면 되고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이 어디인가는 크레딧 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빚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빚은 debt인데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는지 보시면요. 네, out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outstanding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뛰어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리해서 이렇게 튄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크다면 말 그대로 out, 바깥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outstanding은 무리해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쓰이는데 보통 이렇게 재무에서 쓰일 때는 아직 이렇게 다 처리되지 않고 스탠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액수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액이라고 말할 때 outstanding balance, 이렇게 balance라는 말과 같이 쓰죠.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보통 balance라고 하고요. 그 앞에 outstanding을 넣어서 남아있는 돈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 지급되지 않은 금액, 그것도 역시 outstand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보면 모기지론에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역시 계산이 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amount outstanding이라고 하면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액수, 미지급액, 미상환액 이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amount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을 갈아탄다,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refinance죠. finance가 재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동사로는 돈을 조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돈을 조달하다. 그래서 refinance면 다시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조달했었는데 그것을 refinance해서 B라는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을 갈아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환, 그것을 refinanc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finance your mortgage라고 하면은 당신의 모기지론을 대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담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담보는 거의 정해진 단어가 있죠. 네, 그 collateral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산 이런 것을 collateral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채업자는 이것도 거의 정해진 표현이 있는데요. 네, loan shark,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loan이 빚이죠. shark는 상어인데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상어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거기서 이렇게 이자를 약탈해가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로 loan shark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리를 받는 대출업자, 사채업자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준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보시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하다라는 뜻을 지닌 forgive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면 용서하다라는 뜻이지만 빚과 관련해서 쓰이면 빚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빚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학비 대출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에 쓰나미로 주택을 잃었다면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채무를 면제해 줄 때 그것도 역시 forgiv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MF 얘기를 하고 있죠.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그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을 왜 면제해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forgive의 또 다른 뜻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빚을 잘 활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good debt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굿이 나왔으니까 bad deb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빚은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good debt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뭔가를 사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는 빚이 아니라 뭔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는 빚은 good deb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빚을 내가지고 명품 사는데 쓰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bad debt이 되고요.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빚을 냈다면 good debt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얘기할 때, 현명한 조달 이렇게 얘기할 때 투자를 위해서 현명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good debt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법률 용어로도 쓰이고 여기처럼 대출과 관련해서도 쓰이는 그런 용어인데요. grace period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거치 혹은 거치 기간을 grace period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원금을 갚지 않고 이제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grace period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기를 압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흔히 우리가 빨간 딱지 붙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네, repossess라는 말을 써요. re가 다시라는 뜻이고요. possess는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 소유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의 집기를 압류해서 이쪽 소유주로 넘어가는 경우, 말 그대로 repossess 하는 경우에 압류한다, repossess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연장하다라는 뜻을 지닌 일반적인 단어 extend에서 나온 extension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기한을 연장해 줄 경우에 extend, extension 이런 단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뭐 돌려막기를 한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돌려막기 하는 것을 저글링에 비유를 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서커스 같은 데 보면 뭐 공을 이렇게 한 사람이 공중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묘기를 보여주는데 그걸 저글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빚을 마치 공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듯이 저글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juggling my credit card deb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저글링 하는 거랑 이제 디폴트가 나지 않고 빚을 관리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대상, 뭐, 그러니까 국가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빚으로부터 구제해준다고 할 때, 네, 이렇게 베일아웃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베일아웃은 원래 보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돈을 맡기고 구치소에서 잠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빚으로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구제해 주는 것도 역시 베일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일아웃이 동사로 이렇게 구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해서 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긴급 구제, 정부가 은행을 베일아웃 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비유적으로 명사를 쓴다고 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베일아웃을 활용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빚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네, 이 클러라는 단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my way out of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로부터 힘들게 빠져나오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빠져나오려 노력하다 이런 의미 정도 되죠. 이게 왜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 이 클러라는 단어가 그 고양이나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뭐 살쾡이나 이런 류의 짐승들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의 발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아주 힘들게 발톱을 세우고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면 안 되니까 발톱을 내고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로부터 힘들게 내 길을 찾아서 빠져나오는 경우에 claw my way out of 뭐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claw my way out of debt죠. 그래서 힘들게 벗어나다라고 할 때 뭔가 안 좋은 상황,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렵게 벗어난다고 할 때 그 힘들게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면 동사 claw를 쓰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할 때 claw my way out of 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갚는다고 했는데, 네, 돈을 갚는다고 할 때는 pay back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한 단어를 쓴다면 repay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pay 뒤에 보통 여기는 이제 부채, 채무라는 말이 나왔는데 빚을 의미하는 단어라든지 대출을 의미하는 단어라든지 이제 그런 단어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delinquency라는 단어를 한번 알려드렸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defaul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efault라고 워낙에 외래어를
잘 쓰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요. 뒤에 보통 전치사 on이 옵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디폴트가 나는지를 표현을 해주죠. 네, 그래서 오늘 7번째, 오늘 계속해서 재무와 관련된 표현, 돈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죠. 정확한 쓰임을, 정확한 뜻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